대한민국 최초 뷰티 팟캐스트 아름다워지는 시간 본가 본가.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지는 시간 본가 본가 진행자 이지혜입니다. 오늘은요 호영 씨가요 불참하셨어요. 불참. 개인적으로 스케줄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느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호영 씨가 없는 관계로 남자 두 분과 저 하나 이렇게 제가 홍일점으로 마치 혼성그룹을 다시 샵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주 즐겁습니다.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3주 연속 제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뷰티 전도사 박성수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아시봉의 아름다움 전도사. 발음 잘하셔야 돼요. 아시봉이 뭐예요? 아시봉의 아름다움 전도사. 성실의 아이콘인가요, 제가? 너무 좋아요. 네. 정말로 박선선 원장님이 이렇게 꾸준하게 와주시니까 무게감도 있고, 네. 예, 뭔가 든든한 대들목 같은? 대들보 아니에요, 대들보? 나들목과 대들보가 지금 헷갈렸어. 약간... 콜라보레이션 됐어요. 네. 예, 대들보 같은 그런 역할이신데 어때요? 3주에서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이제는 월요일 저녁 때는 당연히 SBS에 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 정문에 계시는 분이나 이렇게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하고도 네. 이제 얼굴이 거의 다 익었어요. 문 물어보고 열어주세요. 혹시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열어주세요? 여기 이제 주차장 들어오는 그 입구 쪽은 계시잖아요. 거의 제가 네. 딱 눈빛 교환하면서 네. 여기 팟캐스트 딱 이러면은 문 열어주세요. 완전 고정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이런 느낌 좋아요. 우리 같이 또 오늘 함께 해주실 이분 또 나와주셨어요. 지난주 안 나와주셔가지고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강민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봉봉성형외과 강민구 원장입니다. 네? 그때는 없어요? 지금 혼자 하는데 지금 이러실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원래 저러세요, 저분이. 원래 스타일이시구나. 아니 사실 오늘 박성수 원장님이 네.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네. 항상 나올 때마다 좀 긴장되고 부담은 좀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희는요 솔직히 강민구 원장님이랑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일단 너무 그 해박한 지식 왜 지대의 넓얏 아시죠? 그 책. 그러니까 막 다양하게는 알고 좀 이렇게 얕게 할 수 있는데 깊게 하세요. 뭔가 하나를 제대로 파셨어. 네. 뭔가 한 전공을 대학원 학사, 박사, 석사 다 하신 느낌. 박사님이세요, 박사면 끝까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주기세포 박사. 네. 그러니까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 깊이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강민구 원장님은 고정으로 가셔야 돼요. 네.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죠. 모든 결정권이 박성수 원장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뭘 안 그러세요. 다 맨날 얼마로 하면은 가격은 눈치를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 강 박사님 본인 의중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네. 그래요? 네. 좀 잘 좀 이렇게 꾸준하게 나와주세요. 네. 강민구 원장님. 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전화 연결을 했던 백지영 씨가요. 그 절친 남사친과 견적을 내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백지영 씨 견적이 더 나와서 친구에게 술은 쌌고 그리고 조만간 봉봉으로 상담을 간다고 그리고 헤어라인 문신 쪽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죠. 이런 후기 좋습니다. 상담받고 싶으신 분 그리고 고민이 있으신 분 그리고 청취 후기도 정말 좋아요. 언제든지 아시봉 메일로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으로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메일 주소는요. 뷰티 팟캐스트 @다음점넷입니다. 그럼 이제 아시봉으로 들어온 고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박성수 원장님이 읽어주실게요. 네. 이서연님의 사연입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제대로 된 쇼핑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 원어치 옷을 구입했습니다. 루즈한 옷들로 골랐는데 막상 받아보니 옷이 많이 타이트하더라고요. 허벅지는 끼어서 안 올라가고 팔뚝 부분은 쫄티처럼 달라붙고 10월에 지인 결혼식이 많아 주문했는데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젠 정말 살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그냥은 힘들고 의학의 힘도 빌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방흡입하는 건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제일 안 빠지는 팔뚝만 지방 제거하고 싶은데 추석 연휴 바로 전주에 수술해도 괜찮을까요? 추석 때 저희 시댁이 차례를 크게 지내서요. 일이 엄청 많거든요. 원장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속상할 것 같아. 30만 원어치를 샀는데 옷이 지금 다 안 맞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원장님 이 지금 10월에 지인 결혼식이 많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9월이잖아요. 될까요, 이거? 지방 흡입하고 좀 그래도 안정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빼는데 어떠세요? 보통 이제 지방 흡입하고 나서 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 멍이라든가 붓기, 통증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멍하고 붓기는 한 2주 정도면 대부분 정상화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 또 이제 저희 봉봉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진동형 지방 흡입기라 그래서 사진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진동형이요? 네. 흡입하면서 진동이 울려요? 바이브레이션. 그러면서 아, 지방 영어로 세포를 물어보자. 영어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뭐냐면 진동형 바이브레이션 알아요. 네. 저 뭐 특정 의료기기를 지금 홍보하시면 안 될 텐데. 네, 어쨌든 모자이크가 아마 네. 처리될 거고요. 저게 이제 저 캐뉼라라고 하는 팁이 탁 떨려요 이렇게. 아, 저 끝이. 네. 떨리면서 그러면서 네. 지방 세포가 이제 깨지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기계가 바이브레이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진동이.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더 좋은 거예요? 일반 지방 흡입보다 왜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네. 약간 그 첼로를 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 수술이 진행되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로운 조합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 출혈이라든가 네. 신경 손상을 좀 피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어떤 노동력을 좀 줄여줘서 피로도를 줄여주면 그만큼 예. 좀 지방을 좀 매끈하게 뽑으면서도 그 피로도를 좀 줄이고 환자의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술일 제가 알기로는 네. 수술 시간이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붓기나 멍이 심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지방 흡입을 할 때 네. 길게 시간이 그 더 지속이 되면 나중에 회복 때 좀 더 붓기도 천천히 늦게 빠지고 이런 게 그 영향이 당연히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네. 수술 시간이 길면 네.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지방 흡입에서도 중요한 게 출혈입니다. 출혈. 아, 출혈. 우리가 이제 그 지방 이식, 그러니까 지방 흡입 테크닉이 네. 프랑스의 그 이브 제랄드 일루즈 얼마 전에 사망하셨는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일루즈. 아,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일루즈, 제가 일루즈. 예. 그분하고 같이 만나서 사진도 몇 번 찍고 예. 그런 적이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그 지방 흡입을 발전시키신 분이에요. 지방 흡입을 네, 최초로 지방 하신 흡입법을. 분이구나. 네. 최초는 아니지만은 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정도로 집중해서. 네. 그러니까 발전을 시키신 분인데 네. 그 이제 지방이라 흡입이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캐뉼라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관이 들어가서 이제 지방을 이제 떼어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멀쩡한 살에다가 이제 캐뉼라를 넣으면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나지 않게 하면서 지방만 빼어내는 게 이제 기술. 관건인데 예. 투메센트 팽창법이라 팽창액을 주입해서 이 조직을 팽창시켜 가지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지방만 부드럽게 녹여 가지고 이제 꺼내주는 그런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하셨어요. 야.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제 대표적인 지금 우리 박사님 소개해주신 진동. 저 전동 지방 흡입이죠. PAL 방식, 파워 진동이 아니고 어시스티드. 전동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팔 방식, 파워 어시스티드 라이포석션. 그러니까 전동을 이용한 지방 흡입법 중에 하나인 저 장비가 사실 제일 유명한 그 장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나무가지에 우리 과실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나무를 흔들어서 과실을 떨어뜨리잖아요. 네. 나무는 손상을 시키지 말아야 되고 네. 과실만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조직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지방 덩어리만 뽑아내야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은 그대로 놔두고 네네. 조직은 최대한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줘야죠. 그렇죠. 조직이 다치면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캐뉼라가 진동을 합니다. 다르르 떨어요. 분당 몇천 번을 떨어요. 그러면은
저 떠는 그 현상에 의해서 주변의 진동으로 인해서 지방 덩어리만 이렇게 걸러내는구나. 떨어집니다. 약간 왜 그 국수 삶고 나서 체에다가 받치면 물이 네. 싹 빠지고 국수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죠.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추출하려고 하는 지방 알갱이만 적당한 양을 떨어냅니다. 아, 분자의 크기가 다른 걸 이용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맞네. 이게 예. 서서히 왔다 갔다 하는 캐뉼라, 그것도 아주 미세한 관의 캐뉼라가 진동에 의해서 떨어진 그 지방 알갱이만 이렇게 수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출혈이 굉장히 적고요. 통증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출혈이 적으니까 붓기도 적고 회복이 빠른 거죠. 그럼 선생님 만약에 지금 그 이서연님이 보내주신 그 질문처럼 추석 연휴 바로 전주에 수술을 하면 괜찮을까요? 요 바로 10월달에 이제 막 결혼식 많아가지고 가시려고 하는데 팔뚝만 지방 제거를 하고 싶은 것인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그 팔뚝만 이렇게 한 곡소 부위잖아요. 네, 제가 뭐 서현 씨 팔뚝을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네. 정말 이렇게 다리보다 두꺼운 분들도 계세요. 허벅다리보다 팔뚝이. 그거 진짜로 있어요? 진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안 감싸질 정도로 다리보다요? 여자들이 진짜 살이 많이 그런 거 찌면은 많겠다, 이렇게 그러면. 두꺼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네. 충분히 뭐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만 회복하시면 멍이나 부기도 뭐 이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출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해도 괜찮을 거다. 네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하시는 게 괜찮은 게 추석 때 시댁이 차례를 크게 지낸대잖아요. 일이 많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수술을 해야지. 그래서 아파서 뭐 나는 강출세. 저는 강출세. 어때요? 그 핑계로 이제 일 안 하고 아프니까. 전 안 붙이고 너무 아파요. 지금 여기가 뭔가 이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이게 성형했다 그러면 안 되고 또 시댁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지난주부터 했던 거 있잖아요. 아픔을 숫자의 강도로 얘기하는 걸 했거든요. 강미구 원장님. 저희가 아픔을 0에서 10으로 표현할 때 진짜 10은 죽는 거야 이제. 이거 너무 아파. 근데 0은 하나도 안 아픈 걸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될까? 이제 요걸로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 3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성수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네. 지방을 그냥 바로 뭐 마취한 상태에서 지방 흡입하는 게 아니라 네. 마취를 하고 나서 이 지방세포 안에 그러니까 지방이 그러니까 물에 둥둥 떠 있을 정도로 네. 팽창 마취라는 거를 우리가 지방 흡입하는 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300cc를 뽑는다 그러면 한 900cc 정도. 그러니까 팔 같은 경우에 한 보통 한 150에서 한 200cc 정도 나오기 때문에 150에서 200cc면 우유 한 팩인가요? 그렇죠. 200cc. 네, 가구유 그러면 한 그거에 가구유 한 한 팩. 네. 서너 배 정도의 네. 마취 용액을 주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뭐 통증이라든가 네. 붓기라든가 멍이라든가 그런 거는 최소화시키는 거야. 네. 그렇구나. 예. 저희가 제가 그거 받았었잖아요. 그 피부 받은 거 저 이름 뭐죠 LDM? 그거? 아니. 슈링크. 슈링크 고통을 제가 7.5 정도로 받거든요. 네. 근데 2, 3밖에 진짜 안 돼요? 3 그렇죠. 정도 보시면 되겠죠. 슈링크는 그때 이제 만약 슈링크보다 안 아파요? 생으로 하신 슈링크. 거고, 그죠? 피부 마취. 네, 피부 마취.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생이에요. 저 진짜 하던 수술도 네. 뭐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너무 네, 네. 아파갖고 슈링크는 정말 네. 그랬구나. 2, 3밖에 안 돼요? 네.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네. 가격 예산은 어느 정도를 맞아봐야 되는 건가요? 20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요? 가격도 그러면 부담이 네네. 그렇게 크되진 않네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예. 또 저희가 네. 또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스스로 관리 프로그램이 아주 잘 예. 돼 있는데 네. 그 수술 후 그 붓기 관리를 위해서 붓기 관리? 예, 예. 남아 있는 지방이 약간 좀 수술하고 나서 뭉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좀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성숙하는 조직이 이제 성숙하는 과정인데 네. 그때 이제 LDM이라 그래서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관리를 관리해주고. 해드리면 네. 훨씬 더 회복이 빠르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요즘에는 그 수술 후 프로그램이 되게 또 중요해서 네. 그 관리까지 제대로 해주면 회복도 빠르고 훨씬 맞습니다. 좋은데 이제 봉봉은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를 네. 강민구 원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예. 찝어드렸어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쵸. 시간이 이제 보통 이제 약이긴 한데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죠. 멀리서 제대로. 와서 내가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고
이렇게 사후 케어를 받고 있구나 이런 네. 느낌을 줬을 때 훨씬 더 이제 그쵸. 실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실제적으로도 네, 회복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봉봉 I love 봉봉.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보에서 아시봉으로 넘어온 주은영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를 고발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친구는요, 항상 카페든 식당이든 주문을 할 때 계산을 안 하고 뒤에서 야, 계산해, 내가 현금으로 줄게. 이래요. 예를 들어서 밥값이 3만 원이면 더치페이로 15,000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야, 잔돈 없네, 야,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고 10,000원만 주고 넘어가요. 늘 이런 식이니 점점 만나기 싫더라고요. 친구끼리 반반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가끔 이런 행동이 정말 짜증이 나네요. 친구랑 인연을 끊을 건 아닌데 매번 이러는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 보장에 보내야 할 사연인 건 알지만 지혜 언니와 호영 오빠 그리고 원장님들의 생각이 듣고 싶어서 아시봉으로 보내봅니다. 아, 요런 거 되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비보 지금 거의 팟캐스트계에서 좀 미운 오리 새끼 정도예요. 그러니까 청취율 좀 어마어마한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타고 넘어왔다는 건 아주 징조가 좋아요. 우리 아시봉이 뭔가 지금 약간 아기 같은 아시봉이 네. 지금 커가고 있다. 유치원 정도에서 이제 초등학교 정도 갈 수 있는 그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바람직하고요. 일단 이제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이제 성형에 관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 일단은 정석 FM 강민구 원장님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 같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좀 해보세요. 인생 선배시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도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 편하게 질문이었어. 아니 뭐 박성수 원장님 먼저 말씀하셔도 되고 편하게. 예. 근데 그 요런 게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네. 매번 이렇게 하면 좀 짜증 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뭐 특별한 그 사연이 없다면 형편이 뭐 이렇게 어렵거나 그런 사연이 없다면은 이게 약간 습관성인 것 같아요. 이 친구분. 제가 봐도 네. 본인은 이렇게 한데 네.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음. 이런 분들이 진짜로 뭐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닐 수도 악의는 있어요. 없는데 그냥 네. 아무 그냥 그런 그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거지. 네, 그런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오히려 이렇게 너 이렇게 하는 건 마음에 안 든다. 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 매번 이러는데 뭐 요거는 뭐 이렇게 근데 하자.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넌 친구끼리 치사하게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해? 뭐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표현할 때 네. 뭐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음.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제가 봤을 때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 났어. 차 한잔 하자. 되게 무섭지. 되게 무섭지. 자, 전화해서 차 한잔 하자. 아, 왜 못내 말해봐. 아니야. 일단 만나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 되게 무섭지. 그렇게 분위기 잡고 그렇게 한번 할까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니면 우리 작가님이 아이디어 주셨는데 그 입장을 바꿔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친구한테 이제 카드 결제를 하라고 하고 내가 현금을 준다고 하는 거야. 반대로. 아, 야, 너 어떻게 어머나 카드를 안 갖고 왔네? 어머 어떻게? 어머 야, 일단 네가 내가 나중에 줄게. 이렇게 약간 연기를 계속 이 상대가 느끼게끔. 그거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죠. 입장 바꿔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연기가 대신 되게 잘해야 돼. 연기를 못 해갖고 어머 카드를 안 가지고 왔네? 이렇게 발연기하다가 걸리면 친구가 더 열받아. 뭔지 알죠? 뭐야. 근데 어설프게 연기하다가 가방에서 카드가 나오는 수가 있다. 잘못 넣어가지고 그런 거 조심해 주셔야 네. 돼요. 예. 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민 원장님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보지는 못했는데 네. 어떤 원장님이 아마 박 원장님처럼 네. 파라군 출신이 아니라 아마 강북에서 이렇게 초중고를 나온 어머 네. 우리 과네. 저 나 뚝방길이잖아요. 네. 뚝방길.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네. 이렇게 어렵고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대학 친구들은 네. 이렇게 좀 더치페이가 가능하고 음. 그렇게 해도 서로 뭐 괜찮은데 네네.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네가 뭐 개업해서 이렇게 다들 이제 좀 뭐랄까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낼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너는 꼭 내야 되는 사람인 걸로 이렇게 무언의 그런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만남이 아! 이게 자꾸 맞아요. 네.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럴 피해지는 수 아니면은 서로 좀 어려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돈이 참 이게 애매한 거. 왜냐면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데뷔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연예인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걸 아니까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당연히 제가 사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넌 성공한 친구. 네,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내가 내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가 좀 어려워졌는데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 근데 참 그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거를 불편해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같이 밥값을 그냥 내는 거를 익숙하게 그냥 그런 마음 먹지 않고 했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됐겠지만 언젠가는 또 폭발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 참 이게 돈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 관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페어하게 꾸준하게 해야지 가장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혹시 이 네. 방송 제 친구분들 듣고 있다면 네네. 이 내용 꼭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 제 친구들 지금 애 키우느라 많이 힘드셨나 봐요. 방송이. 연락 주세요. 저 대변해 연락 주시고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변을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면은 그냥 괜찮은데 이게 네. 만약에 이 친구도 계속 이 관계를 지속하려면 네. 어느 정도는 서로가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좋은 마음으로 그냥 일단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네. 제가 봤을 때 멀어지는 것도 방법이고. 돈만 안 빌려달라 그러면 어디예요? 맞아요. 절대 돈 관계는 하지 마세요. 돈 관계는 하지 않으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우리 강민구 나 진짜 자꾸 대면에 우리 강 원장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비 쪽에 속하는 강나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성형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키 커지는 것도 가능할까요? 키 커지는 거 이거 가능할까요? 정말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네. 이게 이제 성장판이 다치기 전과 다친 이후에 네. 이게 치료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요즘은 뭐 양방 쪽도 그렇고 한방 쪽도 그렇고 성장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 네. 성장 클리닉. 대학병원 많이 들어보셨죠? 가면은 많이 봤어요. 대학병원들도 있고 개원가에서도 성장 쪽을 좀 집중적으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창 클 시기에 네. 뭐 제대로 영양 섭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좀 부족하다면 성장 호르몬을 좀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들도 네. 어느 정도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의 쪽이나 뭐 양의 쪽에서 이런 성장을 촉진해 주는 그러한 치료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성장판이 다친 성인에 대해서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네. 그 외에 무슨 기계도 있었어요. 제가 어디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네.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다리 부분에다가 뭐 쇠 같은 거 밟아가지고 이렇게. 이리자로. 네. 예, 일리자로프라는 건데 그게 이제 러시아의 굉장히 그 유명한 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네네. 네, 그분이 이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네. 원래 일리자로프는 이제 골절된 환자에 있어서 그 이제 좀 가지런하게 네. 뼈가 잘 붙게끔 도와주는 그런 장치였는데 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뼈를 절골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생기게끔. 연장시켜주면 맞아요. 하루에 보통 한 1mm 정도씩 뼈가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키가 성인이 되고 나서 더 크고 싶은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 중에 다리가 길어지고 싶은 사람들, 롱다리 되고 싶은 저요. 분들이 아예 그냥 병원에 가서 한 뭐 3개월, 6개월 들어눕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근데 예, 가능해요? 멀쩡한 다리를 이제 조금 절골을 해가지고 일리자로프를 장착해서 무섭다 근데. 들어눕고 그냥 몇 달째 있으면서 그냥 한 30cm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대박. 저희 병원에도 그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는 이제 다른 수술 받으려고 오셨는데 네. 다리에 뭐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성장하려고 뼈 이렇게 절골해가지고 1, 2% 눌린 그 흔적들이더라고요. 네. 아, 그럼 실제로 너무 진짜 불편하게 키가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게 성형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데 네.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호비 쪽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좀 과도하게 키가 작으신 분인 것 같고 네. 호비 쪽이시라 그러면 이제 뭐 팔다리가 뭐 어디 할 것 없이 다 짧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조금 일찍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더라면 성장판 다치기 전에 좀 치료를 했었더라면 좀 좋았을 것 같고 부위별로 누리는 거는 또 가능합니다. 팔이나 다리 이렇게 누리는 거 가능한데 사실 이게 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생업을 다 포기하고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아유, 참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니까. 네, 가능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또 개발될 거 아니에요. 개발이 발전, 되겠죠. 네. 막 가슴 수술 이런 것도 예전에는 막 팩 터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다 네. 발달하는 것처럼. 네. 그래요. 참 오늘 새로운 소식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1부는 이 정도로 하고요. 2부에서는요. 저희가 성형외과에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 재생치료와 흉터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름다워지는 시간 본가 2부에서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